이 팀 얘기도 항상 빠질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자주 등장하는 단골팀 중 하나인데 하나 이글스입니다. 2018년에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열풍을 일으켰던 팀이지만 올해는 9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뭐 이슈도 많았고 결정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즌을 마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2019년은 참 길었다. 네. 네, 참 길었고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그런 네. 참 파란만장한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픈 부분이지만 다시 좀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일단 베테랑 선수들과의 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 팬들 하나 팬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원래 상체에 이렇게 제가 고춧가루 조금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착착. 자,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FA 협상이 계속 길어졌죠. 피로감이 이제 가십니다. 이거 언제 계약을 하냐. 이용규 계약을 했다는데 이미 이만큼 나오고 막 쫙 그 시간이 갈 때쯤에 권혁 선수가 폭탄 선언. 나 1군 캠프 안 보내고 왜 2군 캠프 보내요? 저 방출해 주세요. 구단이 이걸 수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산으로 이제 이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한 달 있다 이제 이용규 선수가 개막 직전에 다시 이제 핵폭탄을 하나 더 던지죠. 나 트레이드 요청을 해주세요. 예, 구단이 뭔 소리야? 바로 이제 징계를 내요.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네. 자, 징계를 내립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좋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 생겼었는데요. 어쨌든 이용규 선수 공백이 생기면서 외야가 난리가 났어요. 네, 예상했던 전력 구상에 차질이 생겼고 맞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주전 선수의 큰 부상도 있었습니다. 하주석 네. 무릎 십자인대 수술 시즌 아웃. 네. 딱 정근우 선수를 중견수로 기용을 하겠다 했는데 변신 실패했죠. 네. 햄스트링 때문에 초반에 계속 못 나왔어요. 뭐 후반에는 좀 잘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이 안 좋았어요. 네. 갑자기 이러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페이스를 잃고 일단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지난해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네, 사실 이런 변화 자체도 한용덕 감독이 지난 시즌을 3위로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해야 할 부분, 앞으로 또 팀이 나가야 할 방향 때문에 이런 변화를 택한 거였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 개선이 어긋나면서 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리빌딩 쪽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다시 팬들한테 이대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해서 약간 win now? 뭐 네. 이런 느낌으로도 네. 조금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페이스를 조금 유지를 하게 되죠. 자,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일단 국내 선발진이 그냥 폭삭. 네, 자, 일단 국내 선발들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한용덕 감독이 올 시즌 초에 가장 좀 강조했던 부분이 외국인 투수들 2명 제외하고는 굉장히 젊은 투수들에게 선발 기회를 주겠다였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안 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팀 마운드도 4.80으로 전체 9위였습니다만 스폴더 선수하고 체드벨 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국내 선발진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네. 장민재 선수가 조금 선전했어요. 완전 좀 역부족이었다.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김범수, 신정락 5승을 했지만 이 느낌은 5승을 했지만 패가 훨씬 더 많은. 자, 더 심각했던 건 사실 이제 작년에도 네. 하나는 선발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하지만 뭐 리그 1위 불펜 필승조가 팀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필승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네. 지난해 불펜 1위가 올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다운됩니다. 박상원 선수가 3.97 올해 평균 자책점, 네. 이태양 5.81, 송범섭 선수도 LG로 트레이드가 됐죠. 네. 자, 근데 이 송범섭 선수도 마찬가지로 4점대. 이 선수들이 지난해 전부 2점대 평균 자책점이었어요. 그 대단했던 타고 투저 시즌에. 근데 물론 이제 마무리 정우람 선수는 올해도 좀 굳건했고 나올 때마다 제 몫을 해줬어요. 기량이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문제는 마무리 투수는 나올 기회가 만들어져야 사실 그러니까 자주 못 세이브를 나오다 올리는 보니까 거잖아요. 네. 무슨 뭐 정우람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냐, 네. 정우람 선수만 챙겨주는 것이냐 한윤덕 감독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마무리 투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어쨌거나 정우람 선수가 확실하게 4년 활약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4년 잘할 것이다 해서 4년 보장 39억 원 노 옵션으로 두 번째 FA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분명 뭐 정은원 선수 새로운 주전 선수로 떠오른 스타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한화의 뎁스는 약하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좀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이제 백업 유격수, 이루수 이렇게 내야가 조금 불안하죠. 네.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막판에는 체력 저하가 더 심해졌고요. 베테랑들도 힘이 달리니까 뭔가 치고 나갈 동력도 없어졌고
그리고 함영덕 감독이 강조를 했던 신인들도 기회를 주는데 눈에 띄지 못하니까 네. 이 감독님의 또 말발도 좀 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좀 아쉽죠. 굉장히 아쉬웠어요. 올해 보니까 한화가 라인업이 132개더라고요. 144경기 중에. 그 말이 뭐냐면 같은 라인업으로 나온 경기가 채 1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장 많습니다. 좋을 때는 안 바꾸거든요. 네. 안 좋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라인업을 계속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마 올해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 담당 기자는 네. 내년에 하나의 어떤 팀 순위 예상을 네. 7위, 8위 정도로 봤습니다. 그죠? 들어오기 전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7, 8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내년에 그렇다면 하나는 다시 반등을 할 것인가? 뭐 어찌됐든 현재 하나의 내년의 목표도 뭐 가을 야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7위를 목표로 하는 팀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가 그 예년보다도 FA나 뭐 이런 이적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용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상태가 좀 어떤지. 자, 네. 그렇다면 외국인 선수 3명은 전부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그럼 뭐 스폴드나 체드벨은 후반기에 너무 좋았어요. 이 선수들 잡아야 된다. 네. 당연하죠. 호잉은 이제 3년째에 접어드니까 뭔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지만 이만한 선수 찾기 힘들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독도 마음에 들어하고 팀원들도 마음에 들어합니다. 자, 뭐 용병이 아니다 이제는 거의 뭐 잘하면 뭐 내년에도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주장도 가능하다. 뭐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도 보는데요. 네. 자, 근데 외국인 선수 재계약은 홀가분하게 맞췄지만 네.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 하나가 어찌됐든 전력 보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우람 선수도 결국 잔류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지부진한데 나머지 선수의 FA 협상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FA 3명 평행선입니다. 김태균, 이성열, 윤규진 네. 한 3-4번씩 만났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종무식은 19일입니다. 이러다 네. 해를 넘기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문제는 이제 김태균 선수에게 하나가 제시한 부분이 선수 생각하고 차이가 매우 매우 크다. 오히려 이성열 선수 쪽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다. 예. 아무래도 82년생인 김태균, 네. 84년생인 이성열 네. 이 두 선수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올해 이성열 선수가 21홈런을 쳤습니다. 네. 이제 김태균 선수가 물론 타율은 3할 5리에 132개 안타를 쳤고 하지만 홈런이 6개밖에 안 됐다. 이 현실적인 갭, 이 부분을 구단에서 판단을 했고 이성열 선수한테 타구단의 접촉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퍼 수준이 매우 낮았다. 좀 낮았고요. 이성열 선수 쪽에서 구미가 당길 정도가 아니었고 그마저도 이제 보상 선수가 있었으니까 이 타구단의 오퍼가 조금 미온적이었죠. 그럼 이제 현재까지는 네. 잔류가 되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잔류 가능성 높아졌고 조금 선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되게 격차가 큰데 네. 하나가 2년 전부터 FA 계약, FA 협상에 있어서 온정을 완전히 뺐어요. 사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큰 손이었는데요. 아유 큰 네. 손이 손이 이만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거의 뭐 손이 없. 그러니까 막 주먹으로 바로 그냥 와 악수하려면 주먹. 네. 자, 지금까지 해온 것 크게 점수를 안 준다는 것이죠. FA는 늘 미래 가치에 더 주안점을 둔다. 예. 당장의 투자보다 육성에 더 좀 네. 중점을 많이 두겠다는 좀 기조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FA는 정말 내년에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그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태균 선수도 세월이 조금 쌓이고 또 홈런도 좀 줄어들었네. 그렇다 그러면 조금 생각하는 게 박해질 수밖에 없네. 네. 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선수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하나 같은 경우도 한용덕 감독은 체제가 내년까지 유지가 되지만 네. 정민철 단장을 이제 새로 영입한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용덕 네. 매직이 있죠. 2018년.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매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2020년은 정민철 매직이 한번 발동이 되는 것인가. 자, 하주석도 돌아오죠. 네. 센터라인도 조금 보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용규가 왔으니까요. 정민철 단장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봤는데 매우 예리하다. 그러니까 해설을 할 때는 배려를 많이 해주고 뭐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부드러웠죠. 네. 근데 일 처리에서는 맺고 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말은 앞에서 선수들하고 소통하면서 선수를 잘 하겠다는데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냥 칼같이 그냥 판단을 좀 하는데 저는 이제 지성주 선수 내주고 장시환 선수 받아들이는 것은 마냥 하나가 마이너스 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네. 빈약한 국내 선발을 좀 그렇습니다. 네. 서로 간에 구멍이 큰 것을 메울 때는 그때는 뭔가 좀 다른 것도 내줄 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성준 선수가 롯데에서는 우와 지성준 하지만은 하나에서 있을 때는 뭐 2018년보다는 2019년에 존재감이 많이 다운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선발진은 너무 없는 거예요.
롯데 같은 경우는 노경은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장시환 선수를 뭔가 그런 카드로 쓸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는 장시환 선수가 너무 급한 것이죠.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게 된 것이고, 네. 나머지 선발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인데, 이 선수들이 제일 문제인데, 장민재, 김희환, 김범수, 김민우, 김진영, 4명의 김씨들 있죠. 사김. 네. 사김이 과연 이제 이 선발 후보군이 어떻게 좀 해줄 것이냐, 이 젊은 선수들이 좀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립니다. 정민철 단장하고 한용덕 감독의 케미는 좋다. 이 두 분은 뭐 현역 시절에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케미가 좋다. 케미가 좋아서 시즌 중에도 의기투합을 해서 좀 트레이드라든지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도 추진할 좀 수 있어 있다. 보입니다. 있어 의기투합이 보이고. 가능한 조합이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2차 드래프트에서도 보강을 한 점은 좀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두산에서 네. 뭐 온 정진호 그렇습니다. 선수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현호 선수 투수. 네. 외야 부분도 좌익수에 이제 뭐 정진호 선수라든지 장진혁 선수라든지 네. 이동훈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로 좀 메워서 외야는 조금 괜찮다. 문제는 좀 내야 백업 네. 플러스 투수 쪽은 늘 뭐 아쉬운 것이죠. 아쉬운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하주석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좀 부상이 좀 컸잖아요. 무릎이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운동 네. 능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의지가 강한 선수고 아직은 젊잖아요. 네. 젊고 하주석 선수가 사실 이제 수비 능력이 계속 좋아져 왔어요. 대형 유격수로서 네. 뭔가 조금 한번 자질이 있다. 더 특별한 네. 능력을 보여줄만 할 때 이런 큰 부상을 당했는데 자 훌훌 털고 멋지게 복귀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었는데 한화의 내년 부장님의 예측은 어떠신지요? 하나 급격히 말수가 없어지시네요. 하나는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는 개나 걸은 없다.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가을 야구 아니면 여름에 거의 뭐 시즌 접고, 그죠? 빨리 네, 시즌을 조금 접고 조심스럽긴 바로 그냥 하지만, 리빌딩으로 네. 들어가는 그런 정말 극과 극의 어떤 시즌을 좀 치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조금 봐집니다.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 팀이.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마찬 호잉의 그 능력 부분들 그리고 체드벨하고 스폴드 선수가 조금 어떻게 해줄까. 국내 선발진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처럼 톱니바퀴가 하나씩 딱딱 맞물려 들어가면 엄청난 마력에 네. 큰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다시 와르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네. 좀 봐집니다. 네, 하나의 내년 모습은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네. 전 늘 전망을 틀린다는 사실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하나 리뷰 프리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